최근에 이런 게 날라왔는데요. 옥내 누수 안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시아의 상인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누수가 있다는 건데요. 당시에 수도 배관도 새로 깔았는데 이렇게 누수가 났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누수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짜증이 더 났던 것 같아요. 집수리라는 것이 문제가 보이면 쉽게 고칠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문제들은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짜증도 나는 거죠. 우선 누수업체 비용을 확인해 보니까 최소 40만원부터더라고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수리 정도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비용이 높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연 어디에서 물이 셀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물 셀 곳이 없거든요. 배관도 새 거고 외부에 노출된 수도 배관도 확인해 보았는데 누수가 없고, 그리고 바닥이 찍혀서 누수가 생길 정도로 얕게 파묻힌 게 아니다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포기하는 마음으로 옥내 누수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찾아보니까 눈에 많이 띄는 누수가 있더라고요. 바로 부동전 누수. 부동전은 흔히 외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수도꼭지가 두 개 달렸는데 겨울철에는 뒤에 있는 밸브를 잠그면 배관에 물이 빠져서 얼지 않는 수도가 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고장이 잘 난다고 하네요. 정말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부동전에 귀를 한번 대보았는데요. 미세하게 물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쉬익 하면서 어디선가 물 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모든 수도는 지금 다 잠궈놨거든요. 100% 확신은 못하지만 그래도 문제를 찾았으니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땅을 팠죠. 다행히 친한 형님이 와서 도와줘서 같이 땅을 팠습니다. 처음에는 파괴임머로 보도블록을 깨고 땅을 팠는데요. 넓게 파야 깊게 팔 수가 있는데 귀찮다 보니까 그냥 좁게 팠습니다. 큰 삽이 들어가지 않아 모종삽으로 땅을 팠습니다. 어찌되었든 팔 길이만큼 파다 보니까 부동전 끝이 보이네요. 그때 부동전 끝에서 작은 물줄기가 보이더라고요. 신만이가 산삼을 본 것처럼 정말 기뻤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찾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곳에 누수가 없다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집 수도 배관 설비를 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곳이 아니면 누수날 곳이 없는데 만약에 이곳이 아니라면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커지는 거였죠. 그 부동전에서 물 새는 곳을 자세히 봤거든요. 외형상 파손돼서 물이 새는 것이 아니라 부동전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그 물 빠지는 곳에서. 저는 고장이 아니라 제가 뭔가 부동전을 잘못 조작한 줄 알고 수도배관 설비를 해준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업체 사장 말로는 부동전이 이런 식으로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전에서 물을 잠갔을 때 아래쪽 물 빠지는 곳에서 일정량 물이 빠지고 멈춰야 되는데 이렇게 멈추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부동전이 고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부동전을 하나 사왔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신주를 그냥 사용하라고 했는데 저는 신주 부속도 하나 새로 샀습니다. 간혹 업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신주를 재활용하는 분들도 계신데 재활용해도 되긴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수리를 해서 땅속에 파묻었는데 만약에 이 신주가 불량이어서 다시 땅을 파야 되는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1, 2천 원밖에 안 하니까 신주도 하나 산 거죠. 이 정도까지 왔으면 공사는 거의 이제 끝난 거예요. 조립은 간단합니다. 부동전에 신주를 결합하고 엑셀 파이프에 신주 너트를 넣고 조립하면 끝. 퍼낸 흙을 다시 채우면 공사는 끝납니다. 어렵지 않게 누수를 해결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용은 4만원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끝.